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으로 은퇴 후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김봉순입니다. 일생 동안 일과 가사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아들도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저에게는 더 이상 큰 걱정거리가 없을 듯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은 저의 삶에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던 아들 내외는 여러 번의 불임 치료와 의료적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감수해 왔습니다. 저 역시 멀리서나마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주변 사람들의 은근한 압박도 느껴졌습니다. 누가 먼저 묻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던져지는 아이 소식은 없냐는 질문들은 아들 부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약을 복용하며 난임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짜증을 내며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내외의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몇 차례의 실패 끝에 두 사람은 아이를 갖는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차라리 그 시간을 자신들의 삶에 투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도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모든 치료를 중단한 지 몇 달 뒤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저와 남편, 아들 내외 모두에게 큰 충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의사조차도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었기에 그 소식은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던 긴 세월이었기에 저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임신은 저희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기와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임신 기간 동안 며느리의 몸 상태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손주가 세상에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소한 준비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주가 태어나서 잘 쓸 수 있는 작은 모자나 아기 양말을 직접 뜨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들 내외에게 부담을 줄까봐 태교와 아기 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이 기쁘다는 걸 느끼며 저는 마음속으로 안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아들 내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인 만큼 그들은 어떤 작은 문제에도 민감해졌고 아기의 출산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서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받았고 저는 아들 내외를 도우며 며느리의 몸 상태와 출산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자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는 아들 부부에게 진정한 기적이었고 모든 노력과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 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출산 후 며느리에게 보양식을 준비해줬으나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이틀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다렸는데 서운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곧이어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으니 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둘 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맞벌이 하면서 육아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일을 그만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1층에 세줬던 부부가 전세 계약 만료로 이번 달 말일에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저희 집 1층으로 이사 오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오랜만에 안아보는 거고, 이렇게 예쁜 손주를 돌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도 귀한 손주인데 내가 도와야지. 저는 매일 손주의 기저귀를 갈며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분유를 잘 먹지 않는 날에는 흥미를 가질 만한 장난감을 곁에 두며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아이가 기분이 좋은 날에는 아기 침대 옆에서 손을 흔들며 간단한 노래를 부르고, 울거나 보채는 날에는 안아서 한참을 달래며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내외가 퇴근 후 먹을 수 있게 따뜻한 저녁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는 피곤해 보이는 아들 부부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아이를 데리고 밤잠을 재우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내가 볼 테니 주말엔 좀 쉬어. 너희들이 이럴 때 쉬지 언제 쉬겠니? 며느리는 직장 생활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던 듯 보였습니다.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 또한 며느리가 집에 있지 않고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 부담을 나누고 싶어 손주를 돌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내가 도와줘야 우리 손주가 잘 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무렵, 저는 미리 사다 놓은 신선한 채소들을 찌고 다져서 채망에 걸러 이유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자신이 구매한 유기농 채소들로 다시 이유식을 만들어 먹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익숙한 음식으로 친근함을 주려 했고, 며느리는 좀 더 현대적인 방식의 육아를 원했습니다. 이미 만들어 둔 것이 있는데 버리기에도 아까웠고 굳이 그래야 하나 하는 마음에 약간 아쉬웠지만, 며느리가 엄마로서 손주에게 더 좋은 것, 더 건강한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유기농 채소로 다시 이유식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가족끼리 점심을 함께 먹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평소처럼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주가 제가 들고 있는 컵을 가리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한 입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아이에게 커피를 한 입 먹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아이한테 커피를 먹이시면 어떡해요? 커피는 절대 안 돼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저 한 입 정도는 괜찮을 줄 알고. 안 돼요, 어머니.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고요? 평소에도 혹시 다른 거 먹이신 건 아니죠? 어머니, 평소에 아이한테 뭘 먹였어요? 기저귀는 몇 번 갈아줬어요? 어머니가 애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매일 어떤 일과로 아이를 돌보시는지 기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재차 말하는 저에게 며느리가 말하는 요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을 힘들게 여긴 적이 없었고,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말하는 건 선을 넘은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커피 한 모금 먹였다고 너는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은 피해 주셨으면 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히고 며느리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내 엄마가 밤낮으로 민준이 돌본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니? 애 데리고 가거라. 남편의 큰 소리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는지 바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만 아이 건강을 위해서 커피나 그런 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서.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이 서운했지만 귀한 손주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이후로 손주를 돌보는 데 신경을 더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손주의 식습관이나 건강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주말에 쉬는 날이라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점심을 먹고 잠시 거실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손주와 함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우리 손주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손주는 행복한 얼굴로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이스크림을 주시면 어떡해요? 아이한테 단 거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당황했지만 손주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그냥 한 번쯤은 괜찮을 줄 알았어. 아이가 먹고 싶어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이 건강을 생각해야죠. 어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잘 돌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런 건 좀 신경 써주셔야 해요. 그냥 아이가 좋아해서 먹인 건데. 그렇게 큰 문제니? 내 자식들 다 이렇게 키웠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민준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벌써부터 치아가 썩으면 나중에 더 머리 아파요. 그리고 습관을 잘못 들이면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건 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고도 이전에 먹인 적 있으신 거죠? 제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알겠다.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며느리는 그대로 아이를 안아들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노력하려는 제 마음과 다르게 며느리와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 후 저녁을 먹으러 올라오자 며느리는 표정이 싹 바뀌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이한테 TV 보여주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렸잖아요. 저녁 준비하는 동안 잠깐 틀어준 거야. 그리고 어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갓난쟁이가 보는 건 괜찮지 않니? TV는 보다 보면 빠져들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아이와 놀아주다 이제 겨우 10분 틀었는데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도 먹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너는 민준이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이 없니?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저희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집에 오던 중 민준이가 이상한 물컹거리는 장난감을 사달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뜻 사주기가 망설여지는 게 며느리가 사다 둔 퍼즐, 블럭 말고는 다른 장난감은 절대 사주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설명을 한다고 알아듣고 이해할 리가 없는 나이라 며느리가 집에 오기 전까지만 만지게 해주고 치우면 괜찮겠지 하며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집에 와서 손주는 물컹이는 장난감의 촉감이 좋은지 이리 만지고 저리 만졌습니다. 며느리가 올쯤 민준이가 한눈 팔았을 때 장난감을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러고 아들 내외가 오고 저녁을 먹던 중 민준이가 어떻게 찾았는지 숨겨둔 장난감을 꺼내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몰래 다시 숨기려고 했지만 손주 민준이가 갖고 놀고 있는 것을 뺏으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민준이를 들어올려 안았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손에 들린 장난감을 본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손에 이게 뭐예요? 이런 장난감을 사주신 거예요? 이런 게 피부에 닿으면 아토피를 유발하고 천식을 유발하는 거 모르셨어요? 그게 민준이가 마트에서 너무 울길래. 민준 엄마야, 너 그래도 시어머니이고 어른인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할 일이니?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모르시면 그냥 계세요. 어머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만지고 노는 장난감은 제가 다 사서 드린다고. 어머님이 길 가다 보이는 장난감은 절대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민준이 아토피로 고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애들 키울 때 다 이런 거 갖고 놀았는데도 지금 봐라. 아무렇지도 않잖니. 어머님, 그건 벌써 40년도 더 넘은 얘기잖아요. 그동안 세상이 변하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 줄 아세요? 아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관두고 아이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해 여러 번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응대하며 괜찮습니다. 라는 짧은 답만 했을 뿐 아이를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모일 것을 기대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올 생각에 기분이 살짝 들떠 있었고 상에 올릴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밥 한 끼 제대로 먹겠지? 손주도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그러겠지. 애기 얼굴도 좀 봐야지. 다들 고생하는데 명절에라도 얼굴 보고 그간 감정 상한 일들도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해야지.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다 되어도 며느리와 손주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만 조용히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아니, 너 혼자 왔니? 민준이 엄마랑 민준이는? 민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민준이 엄마가 애기랑 집에 있겠다고 해서요. 저만 잠깐 올라왔어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아랫집에 살면서 추석에 감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다니 차라리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기 위해 음식도 만들고 준비했는데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래, 애가 아프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그냥 얼굴이라도 잠깐 보러 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나 보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애가 아파서.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올라올게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고 아들 내외가 다 같이 모이길 기대했던 터라 아들이 대충 어색하게 말을 얼버무리며 제가 준비한 음식들만 챙겨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에 실망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상에 놓인 따뜻한 정과 국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음식들이 다 무색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에도 아니고 바로 밑에 사는 것들이 명절날 얼굴도 안 내밀고 음식만 가져가. 그래도 자식들인데 우리가 더 이해해야지. 아이도 아프다는데 며느리도 쉬고 싶었겠지. 이해고 뭐고 이건 명절인데도 이러는 건 도리가 아니야. 당신이 그리 힘들게 애 봐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추석이 지나고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손주는 얼굴조차 보지 않았고 며느리의 태도는 계속해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 내외를 불러 앉혀 얘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러 앉힌 남편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차마 무거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못하고 제 남편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장, 너희 둘 다 앉아라. 오늘은 할 얘기가 좀 있다. 민준 엄마야, 내가 애 보는 문제로 내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던 건 알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얼굴도 안 비추고 명절에까지 무시하는 게 맞는 거냐? 내 시어머니가 그동안 손주 봐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않니? 저도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안 맞는 음식을 주시거나 제가 부탁드린 대로 안 해주실 때가 많아서요. 아이 건강에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민할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그럴 때마다 어른한테 다그치며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내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잘 못 풀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민준 엄마야, 내가 직접 사과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면 일이 더 꼬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냐? 죄송하지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고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저희의 요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어른들한테 할 말이니? 아무리 아이가 중요해도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아버님, 제가 부모로서 제 아이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과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봐줬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서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과도 안 하니? 어머니, 이제 민준이 안 봐주셔도 됩니다. 제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집은 구해지는 대로 나가서 저희끼리 따로 살겠습니다. 민준 엄마, 당신도 그만해. 엄마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일한다고 아이 봐달라고 부탁한 건 우리야.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키우는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해? 당신마저 그렇게 말하면 이 집에서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해? 당신 민준이 아빠 아니야?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해? 며느리는 또 그렇게 아이를 안고 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와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잘 됐네. 당신도 더 이상 애 보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지들이 키우라 그래.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나가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부모 도움 없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풀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함과 서운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집을 구해 나갔고 그렇게 2번의 명절이 지나도록 며느리에게서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보내오는 손주 사진을 보면 가슴이 저릴 때도 있었습니다. 비록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는 없지만 다시 부모 역할을 자처하며 저희 자존감을 낮추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황혼 육아에서 벗어나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평일에는 남편과 산책을 다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단풍 구경, 바다 구경하며 여유로움을 즐기며 남은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자식을 위해 제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